정의당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이지 윤수환가 않으셨습니까? 뭐 거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뜻이 안 그 맞는 비례대표인데 보수파였다고 그 그래서 지역으로 또 나와. 저 사람들 다 근데 버리고 윤수환은 계속 박지원이랑 대결을 그 했었어. 사람들아 이렇게만 할 수 네임밸류 있는 없을 때도. 그런 심정은 아니지 근데 요즘은 않을까라는 네임밸류가 그런 좀 생각을 더. 저희가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데 이제 2단계 또 통합에는 민주당도 또한 명을 내고. 동의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승파전이 뭐 동의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하시고 또 본인을 탄핵한 세력이지만 그들과 함께하라.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는 워낙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셔야 되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느 쪽에도 가능성이 높습니까? 대표적으로시기에 그러니까 2단계로 한국당과 대통합의 틀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화당이 독자적으로까지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확실히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잘 보시면 우리가 2단계 대통합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세 가지 원칙을 무조건 얘기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러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블로킹 세보수당. 황교안 대표가 통합은 하겠다. 근데 세 단계에 대해서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다 통합해서 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정말 힘들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 공화당 후보 태극기가 한꺼번에 다 합쳐지기 위해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지를 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하고 얘기해 본 건 아니고 제 느낌은 그러니까 거기는 성향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민주선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안 들어가려는 그러면 언론이 예상하는 것과는 언론이 또 하나면서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반반입니다. 이런 반반인데 현안에 아니 저희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하고 이런 정말 많이 얘기에서 섞고 싶지 이제는 않거든요. 않지만 안 되겠다 민주당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건 2단계 통합 가능성이 2단계 통합을 우리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그냥 직접적인 일본지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여기 굉장히 차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박근혜 선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그 확인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전화 말고 직접 와주시면 대니가 더 바꿔.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홍문영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도 거의 다 넘어왔다고. 부산에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한당이 의석을 많이 못 얻어서 연소멸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안철수 같은 이제 이쪽 성향의 보수 이쪽이 보수 분들이 그러면서 반대로 이란에 지금 탄핵 문제 이 공화당 뭐 애국당 이런 언론에서 아직도 탄핵이 정당하다고 미국의 정당이 관점 아니다고 박근혜가 정당하다고 이란의 말하고 관점 있잖아. 한번 완전 또라이들이 직접 들어보려고 두 분을 이런 오셨습니다. 또라이들이 계속 정치를 하는 것도 웃긴 거야. 엘리 씨 나오셨고요. 지지를 받는 것도 근데 얘들 그리고 뭐랄까야. 부모님이 같이 나오셨어요. 금혜 씨 나오셨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녹색당이 엘리 씨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재호는 이재호는 이명박 그리고 이란에 태어나셨고 네. 언제까지 이란에 사셨어요? 이재호랑 거의 20년간 이재호가 이명박 이란에 태어나서 아래에서 살면서 이란 사람이지.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겠네요. 그럼 어머님도 같이 당연히 이재호도 20년 이상 예전에 이란에 사셨고. 네, 그렇습니다. 학생운동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자, 모녀를 모셨습니다. 모녀를 모셨고 박정희 이금혜 씨는 또 94년부터 이란에 박정희 사셨고 때던 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엘리 씨는 지금 나중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보수로 한국 계속 외대 바뀌면서 재학생이시고 그리고 이명박을 자, 한마로 지지하는 완벽하게 하는데 이란에서 그래서 역시 역시 완벽하게 이해하는 또라이인 분을 거지. 모시고 이란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명박이 뭐 잘못하고 이 뭐 이렇게 솔레이마니 했다는 거에 암살은 대해서 이란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어느 정도 인물이었어요? 이란 사설이 사람. 아니고 이명박 지지했던 애잖아. 나경원. 미국의 모습이 그러면서 이전에는 반정부 그때 시위가 정권 진행되고 잡고 있었어요. 이란 내에서. 네. 그때 그때 잘못했던 걸 이란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정부 현 정부가 인기가 여러 없었잖아요. 4대강 때에서 그쵸. 뭐 네네. 이란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또 현재 최고 지도자가 이제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 불만과 그 자유를 위해서 이제 자유의 그 연합 때문에 그 시위가 이제 반미 시위로 이제 변경된 거예요. 아 처음에는 반정부 시위가 한참 동안 병렬했는데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으로 인해서 이게 반미 시위로 완전히 양반이 의석을 얼마나 그 차지하느냐가 솔레이마니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란 100석 이상 사람들에게 못해야 이게 확 바뀐 거예요.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는 이 사령관님은 그냥 못할 아주 이란에 대해서는 완전 영웅이죠.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에는 되게 특히나 직업 군인으로서 20년 동안이 군인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전투력이든지 지휘력, 정보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특히나 뭐 이란 내에서 영웅이라는 걸 칭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만큼 그분의 인기도 높았어요? 네, 인기도 엄청나게 높았죠.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많이 주둔하면서 레바논, 뭐 시리아 여러 가지 뭐 시아 벨트 구축하면서 또 관리도 하시면서 굉장히 전투력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과도 많이 세우고 네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에게는 뭐랄까요 그 동맹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쵸. 이란 동맹 그쵸. 이란이 외톨이가 되지 그래서 않고 의석이 어느 정도 밖에 나가서 시아벨트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이번에 사람이었다. 바뀐 걸로 하면 그래서 이란 정의당이 사람들한테는 영웅이었다. 많이 주는 걸로 그렇죠. 돼 있어. 이분이 중동 전체에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까? 민주당이 널리 알려졌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면 모든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시아벨트 안에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맥시멈 때문에 비리 한국당 만든 칭할 수 그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 한국당도 그러면 왜 하고 그다음 비리 한국당도 해서 솔레이마니 하라고 하는 건데 사령관을 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솔레이마니가 이제 그 위험한 존재라고 미국에게 위험한 존재라고. 네네 존재라고 걸림돌 때문에 사포가 되더라도 그런데 그 솔레이마니 이 대목은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저도 약간 생각이 미국의 워싱턴 DC를 공격하려고 했었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해요. 혹시 그 관련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민주당의 정책이 모두 다 건전하게 아무도 그런 들어본 적 네, 들어본 적도 없고 발표가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래야 거기서도 또 자, 그리고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란 정부가 그 깃발을 사용했거든요. 무슨 붉은 깃발. 그게 1,몇백 명 그렇습니다. 네. 이 붉은 깃발은 하나의 순교자의 피의 상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이 순교자의 피가 약간 억울하게 사실은 사살을 당했기 때문에 암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순교자의 피로 이게 상징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존재가 바로 일으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만큼 그 하나의 분노의 표출이거든요. 억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깃발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조금 더 진전을 하게 되면은 봉급의 상징이라도 할 수가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보복 복수에 대한 이란에서의 문화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보복해야 됩니까? 보통 뭐 보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을을 나한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그 2배를 갚아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2배를 갚아주고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해를 끼쳤을 때는? 그에 상등하는 동등한 똑같은 똑같은 그런 해를 상대방한테 보답을 하는 거니까 보답이 한다. 보답을 한다고 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복은 같은 정도로 같은 해주시고 정도로 해주고 네. 고마운 무슨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도 다른 생각해요? 보통 이런 생각인들의 의식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그 정도의 크기만큼 보복을 해야 된다고 다 일하는 사람들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한 개인의 네. 한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의 영웅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남녀노소 또는 뭐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다 거의 모든 이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됩니까? 꼭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든지 간에 뭐 여러 가지 반정부파가 있고 친정부파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갈래가 있긴 하지만 서로 정파가 또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요. 또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식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이란인들의 모든 의식이 어떤 뭐 종파를 떠나서 이런 위대한 영웅을 그리고 위대한 지도를 가진 전투력을 가지고 이런 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애도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강하죠. 마치 이란에서 까마귀라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까마귀요? 예, 이란에서는 이게 샬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까마귀가 불운의 새가 아닙니다. 이란에서? 네네네. 까마귀라는 새는 예를 들어서 뭐 까마귀가 죽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까마귀가 다 달려서 같이 애도를 하거든요. 가거리면서. 그게 하나 이단에서 약간 그런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면 주위에서 뭐 그 사람을 뭐 반대를 하든 뭐 좋아를 하든 간에 같이 애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까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동료 혹은 우리 위대한 영웅이 죽었으니까 다 같이 까마귀처럼 네. 까악하고 네, 애도한다. 애도하는 그런 습성. 그런 상황이다 지금. 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이 40년 가까이 강대지대를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은 그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를 그러니까 아주 이란에도 적대국이니까 아주 적대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제재라든지 경제 제재 아주 가혹한 경제 제재를 이렇게 가하는 정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반미 정책을 쓰지만 그 살고 있는 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광객을 와도 상관없고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미국인에 대해서는. 이란 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들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데에도 이제 미국 트리스트들도 관광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미국인들이 이란을 여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를 들어서 60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종교적인 문제고. 이스라엘하고는 그게 안 됩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정치, 외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무슨 어떤 행사, 그러니까 서로 적대국이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을 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분들이 이란에 올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이렇게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떤 랍이든지 종교적으로 초청해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이란에 오는 거는 아마 그게 어렵다. 비자가 어렵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주에 한국 군대가 파병이 되면 어떻게 이란인들을 받아야 할까요? 네,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당연히 좋지 네. 않죠. 제 말은 어느 정도 이란에서는 미국에 지원하고 미국의 편을 든다고 해야 되나요? 완전 동조를 하고 하게 되면 이란에서는 약간 적국의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쵸.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섭섭해하겠네요. 섭섭한 정도를 넘어 적국으로 그쵸. 네.
그러니까 이란의 적국, 네, 이란 네네, 이란의 적국이 많아지다, 그렇게. 그 섭섭한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서운한 여러 가지 서울이나 네, 섭섭한 예,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네, 적으로 안주할 것이다. 그렇죠. 약간의 그 이미지가 더 강하게 약간이에요. 섭섭해하는 게 그 단계를 넘어서 거의 뭐 하여튼 파견하면 안 네, 된다는 거죠. 네, 파견해 주진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분들은 네, 파병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훨씬 더 이란 사람들한테 그 네, 시각에 심각하게 생각하죠. 심각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일반인의 시각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어떻게 보면 무역인, 그 돈을 좋아하는 무역인 또한 네, 또한 이제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일치감으로 생각을 해요. 그 정도다. 네. 그리고 이제 파병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네, 저희가 그 이란 유학생들 좀 보실 텐데 다른 게 다 좀. KBS 캠페인 그러고 나서 그때 모든 놈이 서울 한 개 주세요. 소란지 주세요. 그때 돈 벌었을 거야. 서울 한 발 주세요. 공배도 저기 서울 한 송이 주세요. 핑계 해가지고 서울 한번 주세요. 서울 1시간 주세요. 서울 한잔 주세요. 보이는 상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서울이 만들고 세계가 함께 쓰는 브랜드 서울메이드. 현재가 만들고 미래가 함께 쓰는 브랜드 서울메이드. 서울 주세요.